남해고속도로 마산요금소 인근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는 통제되고 안내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배달 노동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종일 달아오른 도로를 누비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이 발표되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려를 영상 리포트로 담았습니다. 한산해전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 한마당인 제62회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4일 개막됩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열리는지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3일 낮 12시 25분쯤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나들목 마산요금소 인근 200m 지점에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황산 유독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이 차량은 발현 황산 24톤을 싣고 울산에서 여수로 가던 중이었으며 달리던 차량 하부에 배출 밸브에서 가스가 유출되자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도로는 안전을 위해 양방향 교통이 차단됐으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또 인근 1km 안에 위치한 5개 학교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문자가 발송됐으며 경상고는 학교에 옅은 가스 냄새가 풍겨 학생들의 귀가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기사들인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배달 대행업을 시작한 박영호 씨. 가게에서 물건을 받은 뒤 오토바이를 몰아 목적지로 향합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 보니 헬멧 안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특히 차량이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차에 나온 열기와 이게 아스팔트에 나온 열기와 이런 부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 더위에 힘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야외 작업 중지 공고 온도를 35도로 정했지만 배달 기사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 기준 경남 창원의 최고 기온은 36도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이보다 10도 이상 높은 47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폭염에 노출된 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 수는 23만 7천여 명. 이에 반해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전국 75곳에 불과합니다. 또 지역 곳곳을 이동해야 하는 배달업의 특성상 쉼터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처 가까운 데 쉬니까 주로 편의점 있는 데 자주 앉아있지. 아무래도 가게 근처에 있는 게 폴자도 편하니까. 살인적인 무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배달기사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 한 모금을 잘못 마시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가 크게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수인성 질병은 집에서나 휴가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과 대처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신고 대상 감염병은 모두 8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인성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 급감했던 발병률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됐다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224건이 음식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인성 질병은 고열과 설사 등을 동반하는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의 경우는 영유아, 면역 저하자,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및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는 감염 매체로 작용하는 바이러스와 모기, 파리 등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조리 전후나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새 해외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이나 얼음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포장이 제대로 된 음식들을 드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이 발표되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 입주민은 물론 건설 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려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입주 예정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한 마음은 당연한 거고 곧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나와서 또 관리 감독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정밀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경남도가 파악한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공사 중인 도내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은 13곳으로 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7곳의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6곳은 중앙부처에서 업체와 용역비 등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됩니다. 도는 안전을 위해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한산해전입니다.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가 4일 통영에서 펼쳐집니다. 통영 한산대첩축제, 올해는 어떻게 열리는지 통영시 문화예술과 박행호 과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62회를 맞았습니다. 먼저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당시에 일본군하고 맞서서 우리 한산 앞바다에서 대성을 거둔 그 성전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축제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 이 축제는 8월 4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저희 축제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통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9일간 축제 행사를 합니다. 특히 저희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축제 행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행사가 8월 4일 날 오유제를 시작으로 삼도수군 통해서 행렬, 그다음에 통영 문화마당에서 이제 드론 나이트 쇼와 마지막으로 불교쇼를 시작으로 8월 4일 첫 개막을 알리면서 축제장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또 축제 하나인 한산제연 행사, 그 외에 마지막 날에 우리 또 이시진 장군 승진을 시민과 다 함께 기리는 시민대동제를 무전대로해서 마지막 행사를 하면서 모든 축제 행사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산 대첩 축제하면 재현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제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통영 한산대첩 축제의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인 우리 한산제연 행사를 8월 11일 날 우리 이시진 공원에서 합니다. 특히 올해는 뱃사람 이야기도 물대락궁이 있는데 물살이 상당히 조용하기 때문에 축제 행사를 보실 때 좀 긴장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성전에 대한 대형 불꽃쇼를 보시면 아마 넓은 바닷가에서 밤바다를 보면서 정말 잘 왔구나 할 정도로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장담한다고 봅니다. 전국에 알려진 오감이 즐거운 축제지만 많은 분이 오셔야 의미가 더 깊지 않겠습니까?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전해주시죠. 통영의 지금 대표 축제 중에 또 하나로 저희가 꼭 모시고 싶은 부분이 우리 8월 5일 날 저녁 7시, 오후 7시 반부터 통영 콩스 운동장에서 아마 15,000명 이상 오시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많은 가수분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축제 공연 행사를 펼치니까 그 시간에 꼭 오시오 왜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마지막 날에 우리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6시부터 우리 통영시 무전대로에서 한산대첩 성전을 마지막으로 축하하는 시민 대동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읍면동에서 그 옛날에 그 한산대첩 그 성전 그 기념하는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축제 마지막까지 오셔가지고 통영에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많이 보고 가시고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든 음식 물가든 모든 것에서 시민과 함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즐겁게 오시고 좋은 추억 남기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멋진 축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영시 문화예술과 박행호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상당수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요인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19세 이상 성인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7.4%였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자 35.4%, 여자가 34.2%로 근소한 차이로 남자가 약간 높았습니다. 또 이 행복감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또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3일 오후 1시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이 난다며 위층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층 주민은 손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안군은 학대와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 양육할 위탁가정을 수시 모집합니다. 위탁가정은 아동과 나이 차이가 25살 이상 나고 안정적인 소득 등의 부모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가정 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